조절은 됩니다. 돼요? 네, 수동으로 해도. 아, 이것도 지금 제일 낮춰놓으신 거네요? 네. 높으면은 시야가 안 돼가지고 거의 최대한 낮춰서 그러네요. 이게 지금 저는 높여놓으신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차가 이게 제일 낮은 건데도 그래서 이제 운전했을 때 오르게 되면 이제 여기에 눈이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낮춰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압 네, 네, 운전할 때 걸리면은 장거리를 이제 좋은 거 있습니다. 아, 출발할 때 좀 느리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한 분 계셨고 네. 다른 차들이랑 비슷하게 가고 싶은데 좀 출발이 느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랬던 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클러치가 뭐 민감하지 않냐 뭐 이런 거 물어보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악셀은 좀 예민한 편이에요 지금. 네. 디젤차 치고는 되게 예민한 편인 것 같고 살짝만 밟아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클러치는 무거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되게 텐션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다른 차들에는 기어 변속할 때 느낌은 6단까지 있는 거죠? 네, 6점까지. 그다음에 후진은 여기 눌러가지고 이전 세대까지 나왔었던 이제 네. 현대기아 수동차들 변속하는 느낌이랑 조금 다르게 네. 약간 좀 빡빡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느낌을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느낌이 훨씬 더 좋고요. 그러니까 좀 타이트하게 물려 들어가는 네네. 느낌. 보통 변속은 한 RPM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원래는 2000 정도 하다가 네. 요즘은 좀 2500에 한번 해보고 있죠. 네. 저단 굳이 저 RPM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최대한 굳이 RPM 변속보다는 그냥 속도에 따라서 변속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70km인데 2500이다. 근데 더 이상으로 안 밟을 것 같으면은 그냥 그 단을 유지해서 가는 편이고 더 이제 올릴 것 같으면 그때 이제 1500에서 단속하는 편이고. 지금 잠깐 이제 운전해본 느낌으로는 변속을 하는 횟수가 가솔린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네. 힘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기어를 낮춰가지고 뭐 가속을 해야 된다던가 이럴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겠어요. 네. 그런 점들은 이제 수동 이 변속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운전하기 접근했을 때 가솔린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쉽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소음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디젤 특유의 소음은 이제 뭐 당연히 있는 편인데 이게 막 거슬릴 정도로 크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고 이게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면 오히려 약간 좀 작게 느껴질 것 같긴 하거든요. 고속 주행을 할 때 기어가 또 6단까지 있으니까 아마 낮은 RPM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5단이 있긴 한데 5단이랑 6단이랑 큰 차이점을 사실 못 느끼겠어요. 고속 주행을 해보면 기어비가 별로 차이가 없나요? 5단 6단 큰 차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100km에서도 5단이 한 2,700, 600 정도 나온다 그러면 6단은 한 3, 400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브레이크는 이제 현대기아 차들 초기의 특징이 그대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반떼 HD를 탔을 때 느꼈었던 그러니까 초기에 되게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브레이크가. 그래서 지금 제 차와는 완전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이 브레이크를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약간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밀린다라는 느낌은 지금 이 정도 속도에서는 뭐 전혀 없고요. 너무 작아집니다. 플라스틱 방지턱 이런 거 너무 제 충격이 좋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 넘어보면은 이렇게 짧게 충격이 왔다가 다시 이제 회복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단단한 편이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뒤쪽이랑 앞쪽 충격 받는 정도가 이제 비슷할 것 같고 고속 주행을 할 때 이런 요소들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아마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뒤쪽이 좀 단단하게 세팅이 돼 있으면은 핸들 조작을 조금 빠르게 한다든지 이랬을 때 차가 휘청하는 느낌이 좀 들 수는 있거든요. 느낌이 이제 차가 대체적으로 다 초반에 어떤 반응이 다 몰려있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옛날 뭐 한 90년대 말이나 아니면 2000년대 한 초반 정도까지 현대기아 차들이 보여주는 그 세팅 거의 그대로 느낌이 들어요. 브레이크도 그렇고 악셀도 그렇고 악셀도 아까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단함이라는 게 SUV로서 이제 어떤 승차감을 추구하는 뭐 이런 SUV 기준에서 보자면
불편한 정도의 단단함은 아닌 것 같아요. 단단함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 뭐 아무리 SUV라고 하더라도 롤이 좀 너무 많다든지 브레이킹을 했을 때 이제 노즈 다이브랑 앞쪽이 이렇게 좀 쏠리는 이 느낌이 너무 강하면은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좀 차가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노즈 다이브는 조금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제 롤은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이 없고 이런 코너를 이렇게 돌아봐도 그렇게까지 롤이 많은 느낌은 아니고 좀 잘 버텨주는 것 같은 정도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템을 조금 더 써서 3,500rpm 3,000rpm 제가 히멘토 써봤는데 네. 가솔린 엔진 같은 느낌으로 쓸 수가 있어요. 아, 이 악셀 반응이 예민한 편이어서 제가 분고 시승할 때도 해봤는데 분고는 그 정도가 아니어가지고 좀 둔감한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악셀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주니까 적당히 쓰면은 재미를 추구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처음 타본 차니까 아무래도 클러치 감각이 지금 바로 익숙해지진 않는데 출발할 때 다른 차보다 느리다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2단 바꾸면 바로 다른 차들보다 앞서서 갈 것 같아요. 2단 바꾸고 악셀만 빨리 치면은 이 중고로 가지고 오신 차잖아요. 네, 중고로. 네. 그래서 연식이랑 그 다음에 그 차를 이제 가지고 오신 게 언제쯤인지 뭐 이런 거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량은 한 2019년 6월경에 7월경에 제가 중고로 가져왔거든요. 당시 연식은 12년식으로 키로수는 95,000대 유지해서 그냥 당시 이제 수동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다가 원래는 이제 엑센트 네. 디젤 수동을 액티수 그 유명한 네. 액티수. 액티스로 하려다가 액티스는 보통 세미 튜닝이 돼 있고 뭐 생각보다 가격대가 비싸서 그러다가 차 이제 외건이나 사실 외건이나 이런 해치백 형태 차량을 구매하고 싶어서 액티스를 본 거였는데 원래부터 해치백이나 뭐 네네. 그런 타입을 좋아하셨어요? 네 그런 실용적인 걸 좀 더 좋아해서 그거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마침 이 차종에 들어와서 스포츠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먹어가지고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문제 없이 잘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면은 지금 이 차 타신 지가 한 1년? 네, 1년 하고 1년 조금 더 1년 3,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제 차량 가지고 와서 뭐 특별히 정비하시거나 하신 건 있으신가요? 특별히 이제 뭐 엔진 오일이랑 이런 것만 체크하고 엔진 오일 교체 말고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서 아까 이제 잠깐 보긴 했지만 브레이크 쪽에 부식이 디스크 쪽에 네네. 조금 있다라는 정도. 그 정도. 애초에 차를 가지고 올 때 클러치를 다 바꾸고 갔거든요. 새로. 네. 아무도 얼마 될지 몰라서 그냥 당시 차를 가져올 때 이제 딜러분이랑 얘기를 해서 완전히 어쩐지 이게 약간 한 10만 킬로 정도 탄 클러치의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네네. 되게. 이제 일부러 교체를 싹 했거든요. 근데 이 차가 힘이 여유가 있으니까 연비 되게 잘 나올 것 같은데. 연비가 그래도 한 보통 10 그러니까 완전 시내 주행만 했을 때 기준으로는 한 13 정도 14 나왔는데 고속 주행했을 경우에는 실제 연비가 15에서 16 정도. 사실 원래 공인 연비에 비하면 택도 없는데 15에서 16이면은 고속 주행을 하셨을 때 네. 연비가 그렇게까지 잘 나오진 않네요. 약간 좀 이렇게 완전 정속 주행을 잘 안 해봐서 정속 주행만 해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정속 주행을 하고 그 기준으로 넣으면은 사실 트림 연비로는 뭐 17에서 18 최근에 뭐 19까지도 봤는데 그러고 사실 주유를 안 해보다 보니까 정확한 실연비라고는 이제 파악이 안 돼서 실연비로 아마 고속 주행만 진짜 정속 주행만 했을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명절 때 내려갈 때 차가 막힘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속 주행이 그때는 막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어서 그때 당시에는 트림 연비가 19km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한 이제 실연비는 한 17에서 1.5km 정도 모자라더라고요. 실연비.
차 무게 때문에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100km에서 3000rpm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 차들 기준으로는 6단 뭐 이렇게 달려있는 차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고속주행할 때 RPM을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고속주행 조금만 하면은 연비가 괜찮게 나와요. 시내주행 하면은 한 뭐 10km 정도 수준, 9에서 한 10 정도. 근데 이제 시내주행 하신다고 하셔도 뭐 서울 시내가 아니라 그냥 천안 쪽이면 조금 덜 막히는 환경이겠죠. 사실 막히는 환경에서도 고속도로에서 보니까 이제 차를 섰다 가느냐 안 섰다 가느냐 이 차이가 좀 큰 것 같더라고요. 연비. 막히는데도 한 최소한 10km 정도로는 계속 갔거든요, 천천히.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일단 19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코너를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데 기어가 그냥 3단에 고정이 돼 있어도 굳이 뭐 내리거나 할 필요를 못 느끼겠어요. 그만큼 이제 엔진 힘이 좋고 RPM이 그냥 2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해양전에 계속 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솔린 저배기량 차, 힘이 약한 차를 제가 계속 타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어가 수동인 것과 그냥 자동인 것의 느낌 차이가 거의 없구나.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직결감이 좀 많이 떨어지죠. 수동이면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 이제 차 이렇게 협찬해 주셔가지고 시승기를 했을 때도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2시간 미만 정도를 이제 타보고 만나서 차를 바로 탄 시점에서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동차들은 차마다 이제 클러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시동도 한번 꺼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디젤 차 치고는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출발할 때. 근데 이제 그 예민하다라는 게 클러치 감각이 너무 이게 지금 클러치가 완전 세팅이라서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 팍 튀어나가려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반클러치 부분에서 되게 조심조심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아까 시동이 꺼지면 이제 그런 케이스가 지금 이 정도 속도에서 5단 들어가 있는데 6단으로 바꾸면 기어비가 확실히 많이 차이는 안 나네요. 6단하고 5단. 6단하고 5단이 이제 차이가 조금 나면은 고속주행할 때 좀 연비에 좀 득을 볼 수 있어요. 효율이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사실 언덕 출발할 때 뭐 힘들다거나 이런 부분은 먼저 출발할 때는 사실 너무 높은 고바이 아닌 이상 너무 경사도가 높지 않으면은 그래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까도 뭐 경사 그냥 잠깐 있는 정도지만 제 생각, 제 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거 악셀 안 치면은 못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바클러치만 놨는데도 차가 되게 편하게 올라가고 옛날 현대기아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 MDPS가 좀 직진수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차가 좀 불안하다든지 뭐 이런 거는 못 느끼셨어요? 확실히 근데 이제 전차가 모닝이었다 보니까 전차 모닝으로 급주행할 때랑 2차 할 때랑은 안정감이 달라서 그 차를 기준으로 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안정감이 떨어진다? 이런 거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차량이 좀 무게감이 있어서 그런지. 그러고 보니까 그 전 차도 기아고 이번 차도 기아. 저희 가족이 다 기아 타고 있어서 기아에서 좀 어쩌다 보니까 집안에 부모님도 다 기아차 타셔서 지금 어머니 차 계약 타신 것도 스토닉이고 아버지는 이제 이거 말고 그전 모델 스포티지 타고 계시고. 스포티지랑 동시대에 나왔었던 투싼이 IX던가. 네, IX 맞죠. 그냥 그렇게 비교해놓고 봤을 때는 스포티지가 훨씬 예쁘긴 예뻐요. 그렇죠. 디자인적인 부분이 당시에는. 근데 요즘 기준에서 봤을 때도 요즘에 디자인만 놓고 보면은 K5나 K5가 현대 소나타보다는 훨씬 DM8보다는 언덕에서도 뭐 한 2000rpm 정도만 일단 넘어가면 굳이 기어를 낮추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악셀만 조금 더 밟아주는 정도로 가속은 충분히 되네요. 지금 3단에서도 2000 미만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도 굳이 기어를 안 낮춰도 차가 좀 나가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상운전
보헤저 서야 출력이 나오는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은 영역대에서는 힘을 잘 발휘를 못하니까 속도를 한번 낮추게 되면 꼭 기어를 다시 떨어뜨려가지고 회전수를 좀 올려줘야지 좀 치고 나갈 수 치고 가시. 제 차 같은 케이스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걸 재미로 느끼는 저 같은 사람한테 괜찮겠지만 일상적인 운전을 할 때는 좀 불편하게 요소 볼 수 있죠. 기어 변속 더 잦아야 돼. 네, 많이 해야 되고 또 아무래도 회전수를 높게 쓰면서 그걸 소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또 소음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저기 그랜저 한번 써볼게요. 이게 이제 확실히 가솔린 엔진만큼 뭔가 사운드적으로 뭐 이런 건 없긴 한데 쓰는데 크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뭐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오히려 이제 오르간 페달이 좀 쉽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오르간 페달이 아니어서 히르토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오르간 페달이 조금 더 쉬운 느낌이 들긴 하네요. 아래쪽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악셀이 되게 민감해요. 고속주행까지는 지금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뭐 후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중반부 정도까지는 악셀이 되게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서 잠깐만 차 여기 잠깐 볼게요. 제가 이걸 녹화를 안 눌렀나봐요. 대박. 이걸로만 녹화됐겠네요. 일단 요거 뒤에 거는 살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네네네. 그대로 가고 네네. 이거는 지금부터 녹화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박수 한 번 더 치고 시작할게요. 나는 멍청해